네, 이제 녹화되고 있네요. 네. 네, 오늘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제적 영향 추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이민성 국제협력팀의 이민성 연구원이 발제해 주실 예정입니다. 민성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션국제협력팀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제적 영향 추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편의상 남아공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이 논문 간단히 보면은, 잠시만요. 이 논문은 마린 폴루션 블래틴에 기재된 논문이고요. 2025년 논문으로 굉장히 최근 논문이더라고요. 도식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 영향 추산이다 보니까 도식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경제적 그 해양 플라스틱의 경제적 영향 추산, 생태계 서비스 가치, 그리고 산업군별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정화 비용에 대한 이제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1톤당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1톤당 발생하는 손실이 얼마인지에 대한 도식인데 이런 것들은 국문으로 그 PPT 슬라이드 내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따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이 이 경제적 가치 추산할 때 로우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하한값이랑 상한값을 다 나눠서 설정을 했더라고요. 이 점도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면 좋을 것이 네, 이렇게 하한값, 중간값, 상한값을 다 나눠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도식이 많고 순서가 조금 혼동되게 돼 있어서 아마 읽으실 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어려웠었는데 네. 도식은 다 PPT 내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 그거 바탕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 초록입니다. 본 연구는 남아공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배경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내 기존 연구에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이 개별 생물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있었지만 경제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아공의 상황에 맞게 조정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남아공의 현장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정량적 수치도 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연구진들은 국제적인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남아공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서 그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맞춘 부분은 생태계 가치 손실, 그리고 이번 산업별 경제적 손실, 어업, 관광업, 회원업이고, 마지막으로 정화 비용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이 가진 핵심 논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피해를 경제적 손실로 추정하는 방법론입니다. 저희가 ESG 정량 가치를 평가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량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 그 오션에서도 아니면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국제적 데이터를 지역 상황에 맞춰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론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가 생기면은 당장 현장 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더 발빠르게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기존에 진행된 연구를 어떻게 한국에서 차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는 국제팀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장 연구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개발도상국과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 연구를 차용하는 방법론 연구하고 세 가지 생태계, 산업 군별, 정화 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방법론 연구이고요. 여기 연구 논문에 작성된 부분은 Benefit Transfer Valuation Method라고 해서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경제적 가치 추정 방식을 새로운 연구 지역이나 환경에 적용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현장 연구 수행이 어려울 때 기존의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조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네, 첨언이 되어 있고요. 일례로 A 국가에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1톤당 어업량이 연간 10% 감소한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은 B 국가에서 이를 적용해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국가와 B 국가의 어업 상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B 국가의 어업 특성을 반영해서 추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네, 이 베네핏 트랜스퍼 밸류에이션 메소드 방법론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장 연구,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현장 연구가 없이 신속한 경제적 가치 평가가 가능해서 비용이랑 시간이 많이 절감되고요. 또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빠르게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정책 결정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국제적 비교에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방법론만 해도 국가별로 다 방법론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적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특정 연구 방식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은 국제 데이터 비교에도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역 간의 환경이나 경제적 차이가 클 경우에는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기존 연구가 과연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추정 방식을 도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게다가 조금 더 트리키한 부분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법 제도 차이 등이 반영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서 부정확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봤을 때는 남아공의 민관 산학 이해관계자와 유관 전문가 40명을 모집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제 연구 논문 중에서도 남아공 상황에 적합한 그 연구 결과들을 추렸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 변수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일단 화폐를 USD에서 남아공 화폐로 변경을 했고 남아공 소비자 물가 지수나 GDP 같은 걸 반영을 했습니다. 또 특별한 상황 같은 경우에 개발도상국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재활용 시스템이 민간 재활용 업자 활동이 더 활발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남아공 GDP에서 어업이나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아공의 연간 플라스틱이 얼마나 해양에 버려지는지를 추정하고 싶은데 현장 연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문가 그룹 40명이 논문을 보다가 이 IUCN 등 국제 연구를 참고했을 때 남아공의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5,000톤에서 4만 톤이라는 추정 근거가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맞아.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상한선인 4만 톤이 가장 합리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그룹에서는 4만 톤은 근데 육상기인에 한정돼 있어. 내가 뭐 오션 컨설번시나 다른 연구에서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해상대 육상의 기준을 20%대 80%로 잡고 있으니까 해상기인인 20%인 만 톤을 추가해가지고 5만 톤으로 추정을 해야 돼. 라고 땅땅땅이 되면은 이제 현장 연구 없이도 지금 이 연구에서는 가설로 5만 톤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네. 지금 이 연구는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논문에서 어떻게 국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남아공의 데이터를 구축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가치 손실 연구라고 했는데 논문에는 이제 생태계 서비스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번역을 하면서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생태계에서 이렇게 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생태계 서비스 가치라고 논문에서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용으로 가져왔고요.
네, 손실 연구를 할 때 로컬 연구, 그 남아공의 기존 연구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섭취나 얽힘으로 인한 개별 생물군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연구만 존재했고, 개체수나 생태계 전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진들이 광범위한 국제 연구 분석을 통해서 남아공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가장 적합한 이제 뷰마운트라는 이 뷰마운트 잠시만요. 멘터를 이 뷰마운트 분의 논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이 논문이 나중에 세계자연기금 2021년에 후속 연구로 돼서 이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게 이 뷰머 그 연구에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 1톤당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분모에 이제 세계 해양 플라스틱 추정 수량을 두고 분자의 국제 해양 생태계의 가치 곱하기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 감소량을 하면은 이 1톤당 경제적 손실이 나옵니다. 이 연구에서는 뷰마운트의 연구에서는 전체 해양 생태계의 가치를 61조 3천억 USD로 구분을 하고 있고, 어, 1년 내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하한값은 1억 5천만, 상한값은 7,500만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을 각자 도식에 넣어서 분석을 했을 때 1톤당 최저 손실액이 4,087 USD, 하나로 했을 때 약 570만 원 정도였고요. 최대 손실액을 4,867 USD, 약 5천만 원 정도, 5,70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뷰마운트 연구에서는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이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생태계 가치에 대한, 남아공 생태계 가치에 대한 연구도 없고, 남아공 생태계 서비스 감소량에 대한 연구도 없고 남아공 해양의 해양 플라스틱의 추정 수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선책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40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현실적인 값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데이터 추정을 위해서 글로벌 연구도 참고하고 현지 전문가 의견도 참고하고 좀 분야가 다를 수도 있지만 남아공 기존 연구를 활용해서 현실적인 추정치를 도입해서 이를 통해 정책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라스틱 유입 산출 근거는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 이 뷰마운트 아니, 다른 연구 중에서 이 합리적인 추정치 중에서 상한값을 채택을 했고요. 이 상한값에서도 20%인 해상기인 플라스틱을 추가해서 총 5만 톤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 감소량은 그 연구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1%에서 5%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 이걸 토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하한값과 중간값, 상한값이 각각 하한값은 연간 2,570억 원. 하나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70억 원이고, 상한값이 약 2.58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애 주기 비용 추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합쳐서 넘기겠습니다. 뷰마운트 연구에 따르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이 생태계 서비스 손실에는 생애 주기 비용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쉽게 새로 유입되는 거 말고 침적 쓰레기도 있고 그 미세 플라스틱도 있으니까 생애 주기 비용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방법론이 굉장히 국제 연구를 차용하는 방법론이 되게 괜찮아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산업군별 경제적 손실을 볼 때는 이 방법론의 한계가 조금 많이 두드러져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산업군별 연구에서도 현장 연구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해양 플라스틱이 어업 및 양식업, 관광, 해상 운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현지 연구가 제한적이었고요. 기존 연구는 대부분 국제문헌에서 가져와서 뭐 해상 운송 장비의 유지비 증가와 수익 감소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대부분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아서 남아공의 환경적,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남아공은 플라스틱 폐기물 외에도 어업이나 양식업,
혹은 관광업 중에서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양 플라스틱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네,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국제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간 산업군별 손실률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업이 있고 해상운송이 있고 그 해양 관광업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그 값을 1%에서 5%씩 감소한다. 그 해상운송은 1%씩 감소한다. 그리고 또 해양관광은 1.5%에서 5%씩 감소한다라는 이 연구가 있는데 남아공에서 채택을 했을 때에는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봤을 때 가장 하한 값인 1%를 여기서 채택을 했고 여기는 그냥 1%밖에 없으니까 1%를 채택을 했고 관광에서도 5%까지 있지만 1.5%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보수적 하한선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한화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어업은 1년에 1,300억 정도 손실을 보고 해상운송은 350억 정도 그리고 관광업은 1,9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남아공에서 보수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 보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획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플라스틱 때문인지 아니면 남획이나 수온 변화인지 다른 요인이 섞여 있는지 분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선택을 한 거고요. 관광 또한 마찬가지로 선진국, 막 유럽 국가 같은 데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관광업 감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만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나 항공비 등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국제적 상한선을 따라서 적용을 하면은 정책 위반자나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 너네 이거 너무 과대평가, 과징된 피해 추정이야라고 하면은 이 입안이 늦어지거나 필요한 행동을 무시하거나 조금 지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연구진들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보수적인 접근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피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또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화 비용 추산입니다. 정화 비용도 마찬가지로 현장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데이터가 오래되었고 최근에 늘어난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의 양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연구는 해안 쓰레기에만 집중하고 있고 하천 등 육상기인 쓰레기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정부나 지자체의 정화 비용만 초점을 두고 있고 저희 같은 시민사회의 기여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데이터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 접근을 활용했습니다. 역시 국제적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딜로이트라는 기업의 보고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딜로이트라는 기업에서 진행한 연구고 1인당 그 인구수 1인당 해안 정화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되게 재밌게도 아시아 값이 굉장히 높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번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냥 보자면은 라틴 아메리카가 두 번째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유럽, 북미 순이었습니다. 이 정화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하한 값으로는 아프리카 평균인 0.06 USD를 1인당 그 남아공 총 인구수에 곱해서 46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한 값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중간 값은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 아시안 데이터가 튀어서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평균치 0.2 USD 정도를 아프리카 남아공 인구수에 곱한 1,534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한값으로는 유럽, 북미, 라틴 아메리카의 평균인 값을 곱해서 약 2,744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럽, 북미, 라틴 아메리카를 굳이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아공은 다른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르게 소비 성향이 아프리카보다는 유럽 국가에 더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럽인들의 관광지로 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유입이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네. 그래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총체적인 값을 추산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연간
3.5조 랜드는 이제 남아공의 화폐를 얘기하고 있는데 3.5조 랜드에서 34.9조 랜드를 가지고 있고, 이는 연간 GDP의 0.05%에서 0.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0.5% 수준이라고 했을 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GDP가 0.5%가 줄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라고 물어봤을 때, 남아공의 전체 공중보건 예산이 아예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생태계 가치 피해.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서비스 가치 피해가 전체 비용의 97%를 차지하고, 산업 피해는 2%, 청소 정화 비용은 1%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저희가 이걸 추후에 처리하는 거, 청소 비용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걸 예방하고 정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제 논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해양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비용 추가 할 경우에는 피해는 더욱더 증가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하면서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입안이나 조금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본 연구는 보수적인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 피해 정도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상기입 및 하천기입 오염을 포함하지 않았고, 일반 보검이나 대기 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다른 피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연구를 조금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배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연구가 부족한 만큼 국가별 맥락에 맞춰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향후 플라스틱 오염이 2040년까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적 피해 추정 연구가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후에는 또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더불어서 국제적인 협력의 강화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민성님 발제 감사합니다.